근데 지금 강화도에서 고려가 몽골에게 항복을 하니까 삼별초가 이거에 반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강화도에서 원래 강화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화도에 있던 삼별초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진도로 들어가요. 그때 진도로 들어갈 때 삼별초를 이끌었던 분의 이름이 배중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출발한 삼별초가 진도에 들어갔고 진도에서 몽골군과 싸우기 위해서 성을 쌓거든요. 이 성의 이름을 용장성 또는 용장산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도에서 밀렸어요. 다시 삼별초가. 그래서 진도에서 밀린 삼별초는 이번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주도로 들어가요. 당시 제주도로 들어갈 때 삼별초를 지휘했던 사람의 이름은 김통정이에요. 배중손은 죽었어요. 배중손은 죽었고 김통정의 지휘로 삼별초가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을 했고 제주도에 들어간 삼별초가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의 이름이 항파두리성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여행 가시면 관광지 표시 보면 항목유적지 이런 표시가 보여요. 그게 항파두리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별초라는 조직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몽골과 이렇게 오랫동안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일반 백성들이 삼별초를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삼별초가 몽골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건 뭘 보여주겠어요? 고려인들의 자주정신. 아시겠죠? 아시겠죠? 삼별초가 몽골군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건 당시 고려인들의 자주정신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게 삼별초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요거 삼별초 이야기였고요. 자, 삼별초 말고 전쟁 과정에서 소실된 문화재가 있어요. 전쟁이 이렇게 길었으니까 당연히 인구는 많이 감소했을 거고 그 다음에 국토는 황폐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실된 문화재가 있어요. 소실된 문화재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소실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면 요때 몽골과 전쟁할 때 초조대장경이 불타요. 좀 이따 저희가 대장경을 따로 배우실 텐데 초조대장경이 뭐냐면 저 앞에 거란 애들하고 전쟁할 때 거란의 2차 침입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군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대장경이 초조대장경이에요. 이게 대구의 부인사라는 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몽골 애들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이 부인사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사가 불타면서 이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도 같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세워진 탑 하나 배우셨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황룡사 9층 목탑. 이 황룡사 9층 목탑도 이때 불타요. 그래서 지금 황룡사 9층 목탑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몽골과 전쟁하는 기간 중에 제작된 문화재도 있어요. 만들어진 문화재가 있는데 요게 제조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말 쉬워요. 이게 처음 초자거든요. 처음 조판한 대장경, 다시 조판한 대장경, 요거예요. 저 제조대장경을 저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고 지금은 합천의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몽골과의 전쟁에서 고려는 패배했고 우리는 이제 그 몽골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되셨어요? 예. 되셨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190페이지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부터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